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대통령 때문에 나라는 더욱더 시끄러워지고 있는데요. 자, 라디오 비평에서 속 시원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방금 인천 번개 모임의 광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국민TV 라디오에서는 조합원과 예비조합원 여러분들 중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 사업체, 알리고 싶은 행사 등 광고를 받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 02-3144-0933 02-3144-0933 담당자 전성백 한사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하면서 내는 출자금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최대한 절약 정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TV 개국이 정식으로 되지 않아서 시청료와 같은 그런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은 대기업 광고 받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의 작은 모임이나 혹은 자기 주변의 주장, 주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 광고 요금 굉장히 쌉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지상파 라디오의 인터넷 광고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1회 라이브 방송 광고에 2만원 그리고 멘트 광고에 3만원 아주 저렴한 광고 요금입니다. 조합원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밝혀졌습니다. 진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의 그 홈페이지에서 밝혔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뭘 믿고 저렇게 하겠는가. 부동의 1위를 지키는 정당 지지율 그것 하나 믿고 저러는 것이다. 그러니 집권당과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민들은 전화 좀 받으시라고 부탁드린다. 짜증난다고 끊지 말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을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야 집권 새누리당이 정신은 못 차려도 최소한 행패는 덜 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씩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요. 짜증나서 끊어버립니다. 그런 비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이 당부했던 대로 전화 오면은 짜증내지 말고 받아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지지율 좀 떨어뜨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일단 허태열 실장을 비롯한 이분들의 교체 배경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다음에 새롭게 선임된 비서실장 그리고 나머지 수석들에 대한 인선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당혹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비판은 절반쯤만 진실입니다. 왜 모릅니까? 그 의도란 건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초원복국 관건 개입 업무가 들통나자 김영삼 장학생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되레 도청이라고 덤트기 쉬운 그 유경험자 김기춘을 등용해서 국정원 여직은 강금이 잘못이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그게 뭔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하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새누리당이 4대강 검증을 한다면서 검증팀 몇 면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김희국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해양부 2차관과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을 맡아서 4대강 전도사라고 불렸던 의원입니다. 이런 김희국이를 4대강 검증 TF의 멤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김무성도 들어있는데요. 김무성은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고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사업 진행 당시에 반드시 성공하게 해야 한다고 독려했던 사람입니다. 심재철은 또 누굽니까? 22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예산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4대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조사를 해보겠다 하면서 검증 TF를 구성하면서 9명 중에서 6명이 4대강을 찬성했던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박근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아랫도리에 있는 그야말로 댓글 전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새누리당과 관련된 인간들을 이렇게 후한무치하고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참나. 그 부분을 질타한 새누리당의 이번 새누리당이 아니지 박근혜의 이번 인사를 질타한 한겨레신문의 사설 너무나 태행적인 박근혜의 비서진 개편. 자, 오늘의 첫 사설로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개편했다. 공석이던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서실장을 포함해 5명의 참모를 5일 전격 교체했다. 정부 출범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사실상 2기 청와대를 출범시킨 것인데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의 기용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렵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유신 헌법 제정에 참여한 인물이다. 대표적인 공안통인근은 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초원복집 사건은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전 장관이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다 발각된 것이다. 김 실장 같은 이가 그 후로도 지역구도에 기대어 국회의원을 내리 3번이나 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네, 김기춘이가 그때 했던 회의가 뭐냐? 그 회의의 면면을 보면요. 부산의 경찰청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이제 정확한 지위는 잘 모르겠는데 경찰, 그다음에 검찰, 검사장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또 누구냐? 국정원 지부장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인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해가 김영삼이가 대통령 안 되면 우리 전부 영도다리에 퐁당 빠져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면서 관건 부정선거를 획책하려 했던 그 회의가 바로 김기춘이 지지했던 회의고요. 그거는 세월이 20년 이상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프라인 관건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김기춘과 사실 원세훈은 판박인데요. 그 부분은 오늘 시간의 말미에 IMPT의 칼럼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김 실장을 발탁한 것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불이기 좋은 사람을 쓴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로 상징성이 크다. 김 실장의 발탁은 쉽게 말해 유신 시절의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김 실장 이력으로는 경제 민주화나 복지, 창조 경제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신 시절처럼 상명하달식으로 군림하는 청와대상이 그려질 뿐이다. 김 실장이 박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실세그룹인 이른바 7인회 구성원이라는 것도 꺼림직하다. 원로 자문그룹은 조언하는 일에 충실하는 게 좋다. 권력에 직접 관여했다간 쏠림 현상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뒤탈이 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김기춘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뭐 요즘 다 10년은 젊게 사니까 나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박근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이른바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 민주화라든지 창조 경제, 뭐 실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조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냥 과거 굴뚝 경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말하자면은 실행하는데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이런 구닥다리 임무를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원 복국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 국민당과 뭐 어디서 도청을 했을 거예요. 도청 안 하면 알 수가 없지. 요즘은 휴대폰이 많아가지고 휴대폰에 그냥 찍 누르기만 하면 녹음이 되는데, 그때는 기술적으로 도청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적반하장 후한부치도 유분수지 도청했다고 지랄병을 쳐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박근혜가 국정원 부정선거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감금이 문제지 대선 개입이 무슨 문제냐라는 식으로 덤태기를 씌우고 적반하장 후한무치 무대뽀 전략으로 나가기 위해서 김기춘을 기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안검사의 득세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김 실장을 필두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 등 정부 요로가 공안검사 출신들로 가득하다. 이는 외교 안보 라인이 군 출신으로 채워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군 장성과 공안검사 출신들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는 지났다. 그들의 갇힌 상상력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 수 없다. 네. 안보, 외교는 군 출신들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뭔가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에는 공안 검사들로 채운 박근혜의 1970년대식 상상력으로 대한민국 2013년의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겁니다. 박준우 신임 정무수석의 발탁도 이상하다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줄곧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해온 사람을 국내 정치 담당에 앉히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적당한 사람을 더 찾거나 정무수석을 폐지 또는 통폐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을 굳이 데려다 앉힌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한겨레신문이 지적을 했는데요. 아침에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금 여의도에 나도는 소문은 모 실세와 가까운 인물이라서 그 자리에 앉혔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물론 그런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외교관 출신을 정무수석에다가 발탁한다는 것은 아무리 IQ 2자릿짜리 수첩 공제를 하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도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새누리당 의원들도 완전 개무시 당한 거예요. 이번 인사의 최대 문제는 그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태 의원도 어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이번 인사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결국은 초목국집 사건을 도청이라는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물타기를 했던 그 솜씨를 높이 사서 이번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부정선거 의혹도 그런 식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그러면 분명한 거죠. 여하튼 그 얘기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면은 국정 운영을 다잡아 민생 분야 등에서 더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실태처럼 얽힌 정국에도 더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긴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새 진영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무능해 보인다. 이번 인사 내용으로는 박근혜의 국정 운영 구상을 알기도 어렵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한겨레신문이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수첩 인사 가지고 이 복잡한 전국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강산해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오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혹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더 적극적인 정자 혹은 광고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3종 세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광고를 하는데요. 이제 멘트 광고가 없어서 제가 광고하는 겁니다. 국민TV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일상사 혹은 주변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광고가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조합원으로 더 가입을 하셨네요. 감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광명시 하안 이동의 위씨와 와이즈씨, 현명한 그녀라는 의미네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의 고로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현재 조합원 숫자 17,474명이네요. 18,000 빨리 달성해야 될 건데 8월 중에 2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제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국정원의 대선 개입 겉핥기 국조로 끝내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신문의 사설로 써야만 되는 게 대한민국의 2013년 8월 6일의 현실입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5일 어렵사리 재개됐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중계 문제로 연기된 끝에 오후에 열렸으나 사건 진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바른 판단을 구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했다. 아까 박영선 의원이 아침에 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10시 반인가 몇 분에 말하자면 청와대 인사가 발표되기로 돼 있을 때요. 그래서 방송 3사가 국정원의 국정조사, 사실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 중계를 안 하겠다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란 끝에 오후 2시로 연기가 돼가지고 결국 중계하긴 했는데요. 앞부분만. 결국은 박영선 의원의 의심도 그렇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중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사를 그 시간에 맞춰서 발표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의혹은 뭐 개뿔 만든 얘기지.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의혹이라고 하는 건데 안 그러면 미쳤다고. 하필이면 그 많은 날 중에서 청와대
김기춘이 같은 그런 초복국 인사를 왜 국정원 국정조사 기조연설 그것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부분 그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방송사들의 그 짧은 시간 생중계 속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여야 간사의 발언과 10분씩의 앞머리 발언 등 공개된 시간 자체가 턱없이 짧아 겉핥기식 조사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관 보고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 데다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남은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도 걱정스럽다. 이날의 반쪽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의 악습을 뿌리 뽑고 개혁을 관철하려면 청와대와 여당의 대우각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확인해줬다. 예, 그 짧은 시간 생중계 속에서도 이 사건을 대하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의 권성동, 김태흠 의원은 검찰 수사로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물론 남재준이도 똑같은 주장을 했죠. 댓글 공작 내용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사실은 제쳐놓고 국정원의 엉터리 해명과 일부 수구 언론의 왜곡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원세훈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결과의 정당성에 흠집이 날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근혜의 완강한 태도가 결국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과 행보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박영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동영상과 대선 당시 박근혜의 방송토론, 김무성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낭독 장면 등은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댓글 공작 등은 드러났으나 서울경찰청의 왜곡 발표와 김무성 본부장의 대화록 공개 경위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모면하기 위해 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하고 이날 조사에서도 진위 여부 운운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는 남재준의 뻣뻣한 태도는 국정원 정치 공작이 과거행이 아니라 현재 진행행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낭념없이 파헤쳐야 합니다. 김무성, 권영세 등 대선 당시 대화록 공개에 연루된 인사들의 증언 역시 필수적입니다. 김무성이가 아무리 새누리당의 실세를 하더라도 밝힐 건 밝혀야 돼요. 그런 걸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참가자 수도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오불가능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박근혜, 마땅히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8월 10일 집중 집회 10만 인파로 박근혜 그 불통했다가는 골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이지훈의 노래 왜 하늘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까 광고 얘기 좀 했는데요. 저희 팬클럽이라고 생겼습니다. 사실 뭐 그전 정말 좀 사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국민TV 조합원들을 늘려야 된다는 뭐 이런 목소리에는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하십시오 해서 지금 팬클럽이라는 게 생겼는데 팬클럽을 소개하자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열흘간인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게 멘트 광고를 했으니까 회당 3만 원에 했죠. 10번이면은 30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은 33만 원입니다. 근데 조합원이면서 첫 광고에는 또 20% 할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역 모임이라든지 조합원 관련 행사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하면은 야, 그 돈 무지하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까 봐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많은 연락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 제가 어떻게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해야죠. 인천 연수구 연수 이동의 섭이 아버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제주시 연동의 해안 아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의 조류 사냥꾼님 조합원 감사드립니다. 설치류 사냥꾼이 아니고 조류 사냥꾼이네요.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또 한 명 더 그 사이에 또 늘었습니다. 아마 외국인 것 같은데요. 국외에 거주하시는 빤딱빤딱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성함은 국외에 계시니까 밝혀도 되겠네. 김효정님입니다.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겨레신문만 계속 소개해. 제가 뭐 한겨레신문하고 특수관계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겨레신문 저도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볼 수 있는 신문이 그나마 한겨레 경향밖에 없어가지고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의 초원복집의 추억인데 이거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칼럼입니다.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부산은 잘 돌아갑니까? 정경식 부산지검장. 검찰총장이 어제 그제 좌담회에 와가지고 득표에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김 전 장관.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거야.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 박일용 부산경찰청장. 양해라뇨. 제가 더 떠듭니다. 김 전 장관. 지역 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 발전에는 긍정적.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 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언론계통에는 제가 제일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 밑에 기자애들 때문에. 네, 바로 이 대화가 김기춘이가 초원복국집에서 했던 대화입니다.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을 모아다 놓고 지금 부산 잘 돌아갑니까? 지역감정이 유치한 줄 몰라도 고향 발전에는 긍정적이에요. 민간에서는 지역감정 좀 불러일으켜야 돼.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에 부산경찰청장은 아이고 제가 더 뜯습니다. 자, 부산지검장은 아주 득표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안기부 부산지부장은 언론계통에는 제가 제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밑에 기자 새끼들 때문에 이따위 회의가 바로 초원복국집 사건이에요. 그야말로 관건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생생한 현장입니다. 14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1992년 12월 11일 아침 부산 대연동의 초원복국 지하층 별실에서 있었던 김영삼 민자당 후보 지원 모임에서 오간 대화 중 일부다. 이날 모임에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영환 부산시장, 정지검장, 박청장, 이 지부장, 김대균 부산기무부 대장, 우명수 부산교육감,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들은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김 전 장관이 5일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네, 그 초원복국집에는요.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청장, 안기부 부산지부장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의 기무부대장. 기무부대장이 왜 옵니까? 기무부대라는 건 뭐냐면 군을 감시하는 부대예요. 옛날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부산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따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 인간들을 바로 김기춘이가 지휘하면서 지역감정 부추기라잉, 불법 선거운동 존나게 많이 해라잉, 괜찮아, 다 봐줄 거야. 그러니까 부산경찰청장은 제가 더 뜯습니다. 이따위 그야말로 관건 불법 부정 선거 개입을 외쳤던 우리가 남이가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김기춘입니다. 시기도 공교롭다. 현 시국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최대 정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규명과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야당도 거리로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담판을 짓자며 영수회담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온 국민이 규탄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런데 하필 이럴 때 박 대통령은 총체적 관건 선거의 주역이었던 김 전 장관을 사실상 권력 서열 2위라는 비서실장에 중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거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야. 국정원 여직원 감금이 더 중대한 일이지. 아니 기무부대장까지 불러내가지고 안기부 부산지부장까지 불러내가지고 부산지검장,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불러내가지고 부정선거 모의 좀 하면 어때? 그리고 그 초원복국집의 부정불법 관건 개입 선거 모의를 도청한 새끼가 더 나쁜 새끼지. 이따위 생각을 했을 것이 아니냐.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1992년 14대 대선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초원복집 사건이 터지자 김영삼 후보 쪽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관건 선거에다가 망국적인 지역 감정까지 주장했으니 역풍이 불 게 뻔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3자 구도로 치러졌던 대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보수 언론이 원군으로 등장합니다. 선거 당일인 12월 18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이번 도청 사건은 목적과 관계없이 부도덕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관행과 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파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다 변명이 안 되니까 도청이 문제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게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12월 18일 바로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초원복집 사건을 관건선거와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본질은 감춘 채 주거 침입에 의한 도청 사건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김영삼 후보도 나는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 기가 막히죠.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나의 소박한 꿈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다고 탄식했습니다. 공명선거를 이루겠다는 너무나도 소박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김기춘이를 부산에 내려보내가지고 부산시장부터 시작해서 부산경찰청장, 부산안기부 지부장, 부산 기무부대장, 부산지검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불법선거 많이 해. 이딴 모의를 했단 말입니까? 뭔가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가. 정확히 20년 만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박근혜 후보도 여성인권 침해 운운하며 자신을 흠집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몰아붙였다.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는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야당 후보를 다그쳤다. 결국 대선 과정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멋지게 되치게 하면서 여유 있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다시 14대 대선 당시로 가봅시다.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초원복집 도청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리고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주둥아리 놀렸습니다.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기춘이 무죄받았습니다. 공무원 관련자들 오히려 영전했습니다. 관건 선거를 고발한 국민당 관계자들은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참 이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1992년 20년이나 지났는데 또다시 2013년 그것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도 초원복집 사건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퇴행시키고 있는가. 이제 박근혜가 직접 답할 때입니다. 예, 이 칼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김기춘이를 임명한 박근혜, 바로 너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B1A4 노래입니다. 네, 정석구 논설위원의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기춘과 원세훈 너무나 똑같은 판박입니다. IM피트의 칼럼 김기춘 원세훈 부정선거 어쩜 이리 똑같을까 일부분만 시간 관계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춘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온몸을 바쳤던 7인회의 멤버입니다. 그는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철저히 권력지향적 인물입니다. 1971년 법무부 법무실 검사 시절 유신 헌법 기초 작업에 참여했으며 신직수 중앙정보부 부장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간첩 조작 사건과 공안검사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까지 오르게 된 인물입니다.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 사건 검사 중에 한 명이었던 김기춘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대선 부정선거를 획책했으며 이후 이 사건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총애를 입었던 인물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권력을 탐하던 인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임명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 부정선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원세훈과 김기춘을 비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풍을 조장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개의 심리전단팀을 2009년 4개 팀을 확대 개편했는데 이는 국내 종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종북인지 의심이 들지만 원세훈은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일이 종북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를 국정원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심리전단팀을 운영했습니다.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1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같은 간첩 조작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여 제1동포 친척을 만나는 일은 간첩, 회합, 통신죄가 되고 친척끼리 주고받는 여비를 공작금으로 둔갑시켜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이나 학생운동 등 반독재운동이 있던 시기에 집중됐습니다. 원세훈과 김기춘은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해 정치 공작을 일삼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유사한 인물인지 아이엠 피터의 칼럼을 읽어보면 그 실상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엠 피터는 이어서 김기춘과 원세훈이 어떻게 닮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원복집의 주범인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1992년과 2013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뜻이다. 도청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결국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도 성공한 혁명처럼 성공한 쿠데타처럼 당선만 되면 괜찮다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은 정파를 떠나 그들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1992년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줬더니 2013년 그 범죄자가 돌아와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원세훈이 다시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본받지 않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